썼던 거 살짝 정리하면 됩니다. 극대입니다. 극대 값이 있을 거고 극소 값이 있을 거고. 자,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극대와 극소의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왜? 이제는 뭘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도함수가 있어요. 도함수가 있는데 도함수에 뭐가? 부호 변화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전반적인 뭐를 부호 변화 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 극값을 결정하더라. 그러니까 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순간이 만약에 x 이퀄 a로 감지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함수는 증가했다가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뭘 이룬다? 극대를 이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마찬가지 x 이퀄 a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함수의 부호예요. 도함수의 부호입니다. 도함수의 부호예요. 함수값의 부호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어떻게 됐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극대고 이럴 때 극소가 됩니다.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랬나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잘했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극대 극소를 이렇게 판단하면 되더라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3차 함수에서 지난 시간에 뭐를 비율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던 얘기야. 3차 함수에서 자, f가 3차야. 얘가 3차입니다. 근데 이 3차와 그냥 직선이야. y는 fx가 아니라 gx라는 1차야. 얘가 뭐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1차 이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얘가 1차 이하의 직선이라고 봅시다. 1차 이하야. 1차가 될 수도 있고 0차가 될 수도 있겠죠. 0차가 되더라도 직선이긴 할 거니까. 오케이? 됐지? 0차. 자, 그러면 얘랑 얘랑이 연립되었을 때 fx랑 gx랑 연립되었을 때 가장 특징이 뭔데? 뭐랑 뭐가 변하지 않는다?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가 있을 건데 각각의 개수들이 뭐가 되더라? 유지되더라. 이게 중요하죠. 오케이? 유지되더라. 유지된다는 얘기는 뭐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까? 합이 유지되더라. 합이 유지된다는 얘기는 뭐가 유지된다는 얘기입니까? 변곡점의 x좌표가 유지되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차피 얘가 보장되면 얘가 보장될 거고 얘가 왔다 갔다 할 거고 변곡점의 x좌표에다가 뭘 해주면 곱하기 3을 해주면 합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그 녀석에 곱하기 3을 해주면 합이 등장하더라. 요까지 지난 시간에 정리하면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일단 괜찮은 결론이 한 게 있었죠. 그게 뭔데? 비율관계라는 게 있었어요. 자, 비율관계라는 게 있었는데 비율관계가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쭉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거 하나, 여기에 있는 거 하나. 자,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변곡점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더라?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 손가락 5개가 있듯이 이 5개의 점들이 일정한 비율을 가지는데 그게 1대 1대 1이다. 자, 그 말은 뭐다? 1대 1대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뭘 이룬다? 전부 다 x좌표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에서 조건 2개만 나오면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왜? 등차 수열은 몇 차식인데? 1차식이고 1차식이니까 미정계수가 2개가 붙을 거니까 미정계수 2개를 이제 알아내기 위한 조건이 2개 있으면 나머지가 다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2가지를 알면 나머지는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가지만 알면
두 가지를 다 알 수 있더라. 이게 3차의 비율 관계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3차의 비율 관계가 하나 있었을 건데 새로운 내용 하나 더. 자, 요 부분입니다.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1대 조금 전에 했었던 거 1대 1 뭐 이렇게 하든지 1대 2라고 얘기해 주기도 해요. 왜 1대 2라고 얘기해 주느냐 하면 자, 극대점과 2대 1의 비율에서 극소값이 생깁니다. 마찬가지 어디에서? 자, 지금 현재 극소값에서 2대 1의 비율에서 극대값이 생기는 거니까 2대 1로 바꿔서 어차피 이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얘가 한 덩어리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1대 루트 3이 있어요. 1대 루트 3이 있습니다. 1대 루트 3이 있는 거고 뭐 수능이나 한과원에서는 잘 등장하진 않겠지만 얘는 그냥 등장합니다. 얘는 그냥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1대 루트 3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뭐 꽤나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내신을 풀거나 간간히 문제집에서도 많이 등장하니까 1대 루트 3을 알아두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갈게. 자, 여기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극대를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과 극소를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런 비율이 갖춰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극대점과 극소점에 대한 비율 관계는 있다라면 이런 생각이 들겠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변곡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변곡점이 누군지 모르죠. 뭐 변곡점이 y좌표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k라고 둔다라고 치면 얘도 뭔가 하나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얘가 뭐냐? 1대 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입니다. 자, 여기가 1대 1일 것 같잖아. 포물선처럼 그렸으니까 절대 그게 아니고요. 1대 루트 3입니다. 얘가 1이면 여기는 이 녀석이 루트 3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잘 들어봐봐. 자,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어차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라서 얘를 0이라고 둡시다. 얘를 0이라고 볼게요. 얘를 x = 0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x = 알파라고 주어졌다라고 치면은 이쪽에 있는 부분은 점 대칭에서 딱 간격이 동일한 상황이니까 x =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x 하나 인수 가지고 있고 x 빼기 알파 하나 가지고 있고 x 플러스 알파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차의 수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둡시다. 얘가 fx가 되는데 문제는 더하기 k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k만큼 평행 이동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k만큼 평행 이동된 거야. 자, 얘를 미분을 하는데 미분하기 전에 식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a에 x의 세제곱 하나 있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x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x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그럼 얘를 미분 한번 해봅시다. 얘를 미분 한번 해보시면은 a 3x 제곱이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자, 얘가 뭐가 된다?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봤더니 만족하는 x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루트 3에 알파인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오케이? 됐죠? 끝났습니다. 1대 루트 3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끝! 4차 함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4차 함수 하면서 얘기해 드렸었던 게 뭐냐? 자, 단 두 가지로 나누신다 그랬어요. 극값이 3개 있는 거랑 극값이 3개 있는 거랑 그게 아닌 이 외들은 극값이 있어봤자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극값 자체가 1개밖에 없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세부적인 형태들을 봤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일단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누가? 도함수가
도함수가 있어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했고, 그 다음 순위로는 누가 나온다고 그랬느냐면, 자, 접하는 순간. 자, 이렇게 쭉 가서 접하는, 이렇게 접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접하는 순간도 있을 텐데, 둘 개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특히 어느 부분, 얘가 뭘 가지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부호 변화가 몇 회 일어난다? 3회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누구랑 연결되겠어요? 얘랑 연결되겠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누가? 도함수가 도함수 이꼴 제로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느냐? 특히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위로 먹는 양과 아래로 먹는 양이 동일한 거예요. 오케이? 위로 먹는 양과 아래로 먹는 양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 요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 여기 하나 끊고, 여기 하나 끊고, 여기 하나 끊을 거예요. 끊을 거야. 그러면 특징이 뭐냐?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가지겠죠.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간 양만큼 이 간격만큼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을 테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오겠죠.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아주 큰 특징이 있죠. 자, 뭐가 된다? 얘는 극소가 일치한다. 왜? 누구 때문에? 3대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대칭이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극소가 서로 일치하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y 꼴 k라고 합시다. 이가 됐지? 얘가 만약에 y 꼴 0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하고 접하겠지. 그럼 접하니까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가 되면 접한다라는 얘기인데, 접하면 최소한 x 빼기 알파를 2개 이상 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4차기 때문에 사이좋게 접하고 접하려면 둘씩 들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얘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x 빼기 알파의 제곱이면서 x 빼기 베타의 제곱을 가지고 있겠죠. 0이었다라면 이가 됐어? 근데 최고차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두고, 그리고 얼마만큼? k만큼 y 꼴 0이었었던 부분을 k만큼 평행 이동한 것에만 불과하니까 그냥 더하기 k라고 해주시면 어차피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식 적는 게 꽤나 편하다 이 얘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x 이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정중앙이 되는 상황이고, 이까지 납득하시죠? 예. 네. x 알파의 세제곱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세제곱하게 되면 그건 이거 할 때 내가 가르쳐 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세제곱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오, 됐지?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체. 다 왔네 오늘. 와, 안 올 줄 알았어. 다 안 올 줄 알았어. 여기서 몇 명 한 반 정도는 안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의지가 있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진짜 공감 가는 부분이 뭐냐면 무조건 환경조성이야.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 니들 많을 것 같지? 의지 진짜 소진돼. 진짜 소진 빨리 돼. 의지로 하잖아. 니들 일주일 동안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일주일간 하잖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환경을 조성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뭐 그런 거 있잖아. 벌금 100만 원 안 하면 뭐 극단적이긴 하겠지만, 아니면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 자전거를 끌고 오잖아. 그럼 퇴근할 때 무조건 난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야. 그럼 계속 계속 타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야. 장소, 시간 그런 거 있잖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뭔가 뭘 한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언제 컨디션이 제일 좋고 학습이 제일 좋으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달라. 그 공부하는 밀도가 달라진다 해야 되나? 나는 이번 기회에 해봤는데 아침 한 6시, 5시 그때 하는 양이 3시, 4시 그때 책 보는 양보다는 진짜 한 3, 4배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보면 한 1시간, 2시간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 자기가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언제 놀아야 되고 언제 좀 풀어지면 될지를 딱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로봇처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제일 지름길이긴 하죠. 환경조성이 제일 중요한 거. 자, 뭔 얘기하다 이래 됐니? 일단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까지 얘기해 드렸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재확인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재확인 한번 해보면 이제 여기서 미분을 한번 쳐봅시다. 얘가 지금 원래 원함수 fx거든요. 그럼 도함수가 있어요. 자, 도함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도함수 자체에서 당연히 잘 생각해봐.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 식을 딱 보잖아.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이 생각을 들어야 돼. 도함수가 0인 지점은 무조건 알파랑 베타에서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수식적으로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쌤이 뭐라 그랬죠? 알파에서 미분 계수면 절편에서 미분 계수고 x 빼기 알파가 몇 개? 최소한 2개 이상은 있는 상황이니까 x 빼기 알파를 가려놓고 알파를 집어넣으면 x 빼기 알파가 한 개 남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x 빼기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점과 여기 있는 지점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이 되는 지점이. 이까지 납득하? 그랑 연결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 또 기억 안 나지? x 빼기 1에 x 빼기 3에 자 y 프라임이야. x 이퀄 1 얼마인데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알겠죠? 설마 미분하는 거 아니겠지? 가리고 집어넣고 기억나잖아. 그거야. 특히 수치가 1, 3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자, 이제 미분 한번 해봅시다. 잡담 그만하고 2a에 x 빼기 알파의 x 빼기 베타의 제곱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2a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베타가 나옵니다. 따라서 2a에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로 싹 묶어내면 여기 남아있는 게 x 빼기 베타 남을 거고 x 빼기 알파 남을 거니까 결국 저 식을 정리하면 정중앙에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대로 간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죠. 끝입니다. 오케이? 확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있더라. 물론 내가 1대 은대 2까지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긴 하고. 오케이? 그래서 4차 함수는 이러한 선대칭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식을 많이 물어요. 보시면 그래서 이거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얘도 엄청나게 많이 묻고 두 번째는 얘입니다. 아프리카라고 얘기하는데 자, 나 하면서도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하면서 맨날 헷갈려. 아프리카, 아메리카인지 모르겠어. 일단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x축과 이렇게 점에서 만납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감소합니다.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오케이? 갑니다. 쭉 갑니다. 여기서부터 턴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증가 움찔 그리고 다시 증가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짝 봅시다. 이제 뭐를 좀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 얘도 식이 굉장히 잘 적힐 건데, 자, 이 지점의 y좌표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하지만 얘를 이렇게 쭉 긋잖아요. 쭉 긋게 돼버리면 얘도 접하는 거죠. 얘도 접하는 거야. 접하는 건데, 얘를 지금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 베타라고 둡시다. 얘를 베타라고 둘게.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알파라고 둘게. 오케이? 베타와 알파라고 둘게.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반드시 x축과는 만나게 될 텐데 x 빼기 알파를 쥐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를 쥐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접하는 거니까 최소한 2차나 3차나 4차나 될 수 있는데 4차는 될 수 없어요. 왜? 넘어갔으니까 차수가. 2차도 될 수 없어요. 왜? 차수가 모자라니까. 그럼 3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4차잖아. 그럼 4차 함수잖아요. 근데 제곱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튕겨져서 나오겠죠. 지금은 뭔데요? 뚫리면서 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만약 K가 아니라 0이었다라고 친다라면 그 0이었었던 함수의 평행 이동에 불과하다고. K만큼 들어 올려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0이었다라고 일단은 치고 이쪽에 있는 이 기준이 되는 선이 X축이었다라고 친다라면 당연히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X 빼기 베타에 접하는 상황이죠. 얘 하나도 접하는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접하니? 뚫리면서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수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홀수차만 부호변화가 있습니다. 짝수차는 부호변화 자체가 없습니다. 얘는 베타보다 작은 쪽과 큰 쪽에서 부호변화가 확실하게 보이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그러니까 3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게 3차가 되는 거고 뒤에 뭐가 붙는다? K가 붙으면서 최고차 계수가 얼마가 되겠어요? A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한 가지 기가 막힌 비율 관계가 등장합니다. 얘는 3대 1입니다. 자, 3대 1입니다. 3대 1이라는 비율 관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얘기를 해줬대. 원래 비율 관계를 알아야 될 게 4가지라. 근데 3가지만 알아도 충분할 거고. 자, 그럼 나중에 합시다. 3가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합시다. 2대 1, 오케이? 1대 3. 그리고 4차에도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뭐다? 3대 1입니다. 자, 2대 1이랑 합하니까 3차 딱 만들어졌지. 오케이? 4차는 3대 1입니다. 2대 1이 아니라. 그렇게 결부시키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외울 때 그렇게 외우라고. 자, 3대 1인데 뭐가 3대 1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3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뭘 해보면 되느냐?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수식이 나온다? 4분의 혹시나 3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지점이 여기에 나오면 이 말이 결국 이 말이잖아요. 됐어요? 내분 지점이잖아. 내분 지점이야. 3이랑 얘 곱하고 1이랑 얘 곱해서 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뭐 이걸 통째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3대 1만 외우시면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이제 쇼부 보면 된다고. 탁탁탁탁 답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미분해 봅시다. 앞에 거 미분하면 A에 X 빼기 베타에 세제곱이 되는 거고 3이 밖으로 나오면서 3A에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고 A로 묶어내고 베타로 묶어냅시다. 그러면 A에 X 빼기 베타가 되고 여기 남아있는 게 X 빼기 베타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은 얼마가 될 거냐면 자 뭐하냐 진짜 제곱으로 묶어내면 되잖아. 아 진짜 제곱으로 묶어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얼마 남아? 1차 남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3의 x 빼기 알파가 되겠네. 자 이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3x, x, 4x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3알파, 마베타가 될 거니까 0이 되는 지점이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0이 되는 지점이 저거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3대 1의 비율을 가지더라.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는 상황이 있을 거고 쭉 가가지고 이렇게 갔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3이 나왔어. 여기가 만약에 0이 나왔어. 여기가 0이 나왔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0, 뭐씩이래. 얘가 3, 뭐씩이고. 그럼 얘는 계산 안 해봐도 되겠죠. 마이너스 1, 뭐씩이고. 오케이? 됐어요? 계산 없이 바로 마이너스 1, 뭐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왜? 3대 1이잖아요. 네. 저런 데서는 개형에서만. 그렇죠. 다른 데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딱 요 개형에서만 됩니다. 오케이? 딱 요 개형에서만 됩니다. 자, 마찬가지 똑같은 거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이쪽에서 여기서 접하면서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3대 1의 비율을 그대로 가지게 될 텐데, 자, 내려갔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턴해서 올라오게 될 텐데, 여기서는 정말 올라올 때는 확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그리는 연습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여기 여전히 얘랑 얘의 비율도 몇 대 몇으로? 3대 1로 유효합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그래서 요까지 정리하고 문제를 풀 때 적용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를 좀 확인해 줄 텐데, 자, 어디 보시느냐? 아, 다 했다. 다 했다. 이제 오늘 미분 다 끝납니다. 아, 다 끝낼 수 있겠다. 좋아.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할 거 없어. 어디 보시느냐 하면 거기 봅시다. 5-5번 봅시다. 연습 문제 5-5번입니다. 자, 연습 문제 5-5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겠냐? 함수 fx가 있어요. 이 fx가 어떻게 되느냐? x의 세제곱에 x 더하기 4가 있을 거고 곱하기 9분의 1에다가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있죠. 오케이? 다르나요? 얘를 보잖아요? 얘를 보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3에서 3차니까 뚫리면서 접하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수식값 보자마자 마이너스 4를 지나네. 그럼 봐.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야. 이렇게 내려갔다가 오른쪽에서 뭐가 된다? 오른쪽에서 뚫리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갈 텐데, 여기 있는 이 지점 자체가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얘가 y = 0이 당연히 되겠고, 요 지점이 0이 되면서 x = 0입니다. 요 지점이 x가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딱 계산하자마자 몇 대 몇의 비율이야? 3대 1의 비율이니까 요 지점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x =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다르나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준다? 자, 그리고 나서 접어서 올렸잖아요.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그럼 접어서 올렸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죠. 자, 근데 거기서 묻는 게 뭔데요? 자,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야. 자, 의미를 잘 파악을 해봅시다. 얘는 원래 누가 있었는데? 증가량이다라는 게 있었어. x 플러스 h 빼기 x가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곡선 위에 고정이 되는 지점 x, fx가 있었을 거예요. 오케이? 얘가 있었는데, 자, x 더하기 h와 x 더하기 h의 함수값이 0 플러스니까 얘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해야지.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당연히 오른쪽에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오른쪽에 있는지 알겠죠? 왜? h만큼 x 더하기 뭐다? h고 f의 x 더하기 h가 되는데, 여기 들어있는 이 h와 이 h가 양의 값이잖아요. 양의 값이니까 우측에서 다가가는 미분계수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측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우미분계수고, 우리가 얘를 뭐하기? 그냥 편하게 공식적인 기호는 아닙니다. 얘가 공식적인 기호는 아니겠지만 다 씁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문제 풀 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알아보기가 쉬울 거예요. 우미분계수. 맞죠? x일 때 우미분계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같은 맥락에 의해서 뒤에 있는 건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x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랑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0이 되거나
서로 부호가 달랐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느 지점이야? 0이 되거나 됐죠? 서로 부호가 달랐다는 지점 어디야? 이게 포함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랐잖아 여기서는. 오케이? 달랐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마4, 마3, 0, 2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된다 라는 얘기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5-6번 봅시다. 5-6번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연습 문제 5-6번입니다. 4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방정식 fx는 f'xic 뭐야? 이 5-6번에 ans잖아. 정신 차려. 자, 최고차 계수가 1이고 오케이?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최고차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에 fx가 있을 거예요. 자, 극대값을 gt라고 합니다. gt라고 뭐예요? 극대값입니다. 극대값이래. 뭐 있겠죠? 극대값이. 자, 극대값이 있을 텐데 조건 가부터 봅시다. 조건 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f3t. 3t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대.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얘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 조건 잘 봅시다. 이게 나 조건과 나 조건을 잘 보셔야 되거든. 모든 실수라 그랬어요. 모든 실수에서 x 플러스 3이라는 1차랑 fx라는 3차를 곱했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자 다시 봅시다.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 3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3과 이거는 토탈 합쳐지면 몇 차가 되죠? 4차가 됩니다. 4차가 되는데 마이너스 3에서 0, 마이너스 3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x축에. 마찬가지 여기 뒤에 있는 건 3t가 여기서 왜 나왔겠어? 결국에는 누가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3보다 t가 더 크니까 3t가 더 크니까 3t가 우측에 이렇게 간격을 벌여서 위치할 거예요. 여기 이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데 둘 다 뭐야? 그렇죠. 전부 다 뭐가 된다? 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0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와있잖아 거기에. 0 이상이 된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함수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이 x 플러스 3의 제곱을 품고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의 t의 제곱 품고 있고 얘랑 100% 일치한다는 얘기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건 fx잖아요. 오케이? 맞죠? fx잖아. 얘를 찾는 게 아니잖아. 얘를 찾아서 fx를 찾고 fx의 극대값을 찾는 거예요. fx의 극대값이 gt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fx를 찾으면 x 플러스 1은 한 개 날라갈 거고 x 마이너스 3t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지금쯤 되면 알잖아. 비율관계 사용하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비율관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율관계 사용하시면은 마이너스 3,0 지나고 3t, 0 지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디서 접해요? 뒤에서 접하는 거니까 극소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뒤에서 접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3이죠.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 3t죠. 자 뭐다? 비율관계 사용하면 되겠지. 극대, 변곡, 극소. 그러면 1대 1대 1이 되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얼마가 되죠? 3t 더하기 3이죠. 얘를 몇 등분하면 된다? 3등분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t 플러스 1이 되겠죠. t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y좌표가 등장하겠지. 그래서 t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 t 마이너스 2가 되겠죠. t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gt가 얼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f의 t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치야? 그래서 그때가 나오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 좀 쉬었다 봅시다.